이번엔 Working with After Effects and Other Applications. 다른 프로그램, 다른 소프트웨어와 애프터 이펙트가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어도비 브릿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포토샵에 대한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 CC, 이게 옛날에 플래시죠. 플래시 프로페셔널 여기 있네요. 플래시 프로페셔널 가 애프터 이펙트의 협업. 그 다음에 여기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 사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와 애프터 이펙트, 이건 주로 렌더링, 출력에 관한 것. 소스를 다양한 형태의 출력물로 만들어낼 때 인코더를 사용해라, 이런 것이고, 어도비 브릿지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도비 브릿지가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프리셋, 특히 뭐 텍스트 애니메이션 프리셋 같은 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사용할 때 브릿지를 사용해서 불러오면 편리하죠. 파일 관리라든가 폴더 관리 등 것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소스의 데이터 관리, 메타데이터 관리도 브릿지에서 할 수 있고요. 파일 브라우징 브릿지. 자, 지금 브릿지가 켜있지 않은 상태인데 파일 브라우즈 인 브릿지 이렇게 키면 브릿지가 열릴 겁니다. 이렇게 열리면 나의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애프터 이펙트와 어도비 브릿지의 협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애니메이션 브라우즈 프리셋이죠. 여기 다양한 프리셋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텍스트만 이렇게 보이게 해볼게요.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에 이펙트를 적용하는데 어떤 걸 적용하느냐, 텍스트 애니메이션 로테이션 중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요거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텍스트에 적용됐으니까 홈으로 가서 어떤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느냐 한번 보죠. 이렇게 들어오는 애니메이션을 어도비 브릿지에 있는 프리셋에서 불러와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은 포토샵과의 협업입니다. 포토샵을 이용해서 스틸 이미지를 준비한다, 즉 푸티지를 준비할 때 그것을 애프터 이펙트에 불러와서 그 스틸 이미지 사진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효과를 줄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죠. 포토샵은 하나의 레이어로 플래튼된 경우도 있고 레이어가 살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레이어가 살려져 있는 경우는 각각의 레이어를 타임라인으로 불러와서 각각의 레이어의 프로퍼티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지 전체 또는 레이어별로도 가능하다. 각 레이어의 프로퍼티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언급이 있어요. 애프터 이펙트로 동영상을 만들 때 각 프레임 하나하나를 포토샵으로 세밀하게 정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요새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옛날에나 뭐 흠결이 있을 때 필름으로 찍어 왔는데 뭐 와이어가 보였다, 뭐 이런 거, 와이어가 보였으니까 2초 동안 보였다 그러면 얼마야, 25프레임이면 50프레임을 스틸 이미지를 한 프레임씩 옮기면서 포토샵으로 지우는 작업을 했었어요, 옛날에. 애프터 이펙트의 강점은 애니메이션 기능과 오토메이션에 있다. 애니메이션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또는 익스프레션 애니메이션을 말하는 것이고, 오토메이션 역시 마찬가지로 주로 언어를 이용해서 하는 강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전에 말했듯이 프레임 하나하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는 거의 없어진 작업이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그 프레임 단위의 작업으로 대표적인 것은 이제 모션 트래킹이 있겠죠.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애프터 이펙트에서 여기 얘가 나왔네요. 애프터 이펙트의 경우에 프레임 단위로 작업을 할 때 오토메이션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영상 찍었는데 마이크 붐 대가 보였다 이거죠. 마이크 대가 보였어. 그러면은 클론 스탬프 기능으로 한 프레임을 지우면서 그 목적물에 모션 트래킹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쭉 프레임이 진행하면서 그걸 지우는 작업을 할 수 있죠. 즉 애니메이션 영상에서 애프터 이펙트가 이미지 변경 작업을 할 수 있다. 잘한다. 근데 반대로 포토샵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페인팅이나 드로잉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포토샵이 훨씬 좋죠.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세밀하게 한 이미지에 그런 작업을 할 때는 포토샵이 훨씬 더 좋은 거죠. 포토샵에서 키프레임 베이스드 애니메이션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뭐 사실 그 특이한 작업이니까
그다지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Exchanging still images. 스틸 사진을 바꾸는 거. 애프터 이펙트는 여러 가지 포맷의 이미지를 불러오고 또 내보낼 수 있는데 네이티브 포토샵 PSD 파일 포맷을 사용하면은 편리한 것이 많죠. 스틸 이미지 시퀀스 불러오기 같은 거. 이미지를 시퀀스, 즉 연속된 이미지로 불러와서 마치 그 동영상의 효과처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PSD 파일은, 포토샵 파일은 아까 말했듯이 개별 레이어를 살려둘 수 있습니다. 마스크도, 레이어 스타일도,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속성들도 살려둘 수 있어요. 이것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다 조정하거나 거기에 프레임을 걸어서, 키프레임을 걸어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 속성을 이용해서 익스프레션을 걸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즉 레이어가 살아있는 포토샵 이미지 한 개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에 불러오기 전에 포토샵으로 이미지 작업을 끝낸 후에 불러오는 게 좋은 방법이죠.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의 계획에서 어떤 색상을 쓸 것이냐, 뭐 이미지 크기는 어떻게 할 거냐, 비율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미리 다 정해서 포토샵에서 작업을 끝내 가지고 불러오는 것이 훨씬 좋다. 작업이 훨씬 편리하고 깔끔하고, 왜냐면 그 부분은 포토샵 전담 작업자가 하고 애프터 이펙트로 불러오면 되니까 수정할 때 다시 포토샵에서 하면 되고 하니까요. 물론 애프터 이펙트에서 포토샵을 열어서 에딧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최후의 방법인 거고, 물론 아마추어의 경우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작업이라도 푸티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점이 있죠. 뭐냐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걸 하면 애프터 이펙트의 작업이 컴퓨터의 자원을 쓰는 거예요. 메모리를 더 쓰고 CPU 퍼포먼스를 더 쓰고 하는 거죠. 그 스틸 이미지에 준 변화가 프레임 단위로 계속 바뀌면서 적용돼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써야 되는 거죠. 포토샵에서 한 번에 바꿔서 오면 되는 건데, 즉 포토샵 처음에 한 번 바꾸면 되는 걸 그 이미지를 불러와서 10초 동안 애프터 이펙트에서 보이게 하면서 계속 바꾼다 그러면은 10초 25프레임 가정하면 250프레임 동안 계속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틸 이미지 작업은 포토샵에서 해서 갖고 와라, 그 얘기입니다. 포토샵에서 저장을 할 때 필름 앤 비디오 프리셋을 고르면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용, 즉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리셋들이 있어요. 뭐 해상도도 있을 거고 컬러 스팬, 색상 뎁스도 있을 거고 여러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하고 애프터 이펙트가 맞추면은 가장 좋죠. 그것이 스틸 이미지의 교환 또는 변경에 관한 것이었고요. 무비도 있네요. 자, 퀵타임 무비를 사용할 때 포토샵과 애프터 이펙트 사이에 퀵타임 무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퀵타임 무비를 포토샵에서 열어서 뭐 프레임 단위 작업을 한다. 포토샵에서 퀵타임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애프터 이펙트로 불러와서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GIF 파일이 아니라 GIF처럼 스틸 이미지 몇 개를 가지고 짤막한 동영상을 만들고 그걸 퀵타임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애프터 이펙트로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쓰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색상, 애프터 이펙트는 영상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RGB 컬러 스페이스를 이용하죠. 포토샵은 원래 목적이 인쇄물 파일이니까 CMYK 색상 스페이스를 이용할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한 이미지 작업을 한 경우에는 RGB로, 포토샵이지만 RGB 형태로 저장을 해라. 이건 중요한 거네요. 아마도 미세하지만 색감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가 색상을 관리하는 것은 다큐멘트에 인베디드 된 프로파일, 즉 포토샵에서 만든 컬러 스페이스가 애프터 이펙트와 맞지 않으면 작업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포토샵에서도 RGB 형태로 저장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Working with Animate CC and After Effects. 이번에는 Animate CC와 애프터 이펙트 협업이네요. 애니메이트 CC는 플래시죠, 플래시. 옛날에 최신판 크롬 브라우저나 엣지 브라우저에서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게 되면서 애니메이트 CC를 이용해서 2D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경우 애니메이트 CC 역시 레이어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뭐 팔, 다리, 어깨, 손 이런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다른 레이어로 나눠서 그걸 연결해서 움직임을 주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2D로 보이는 만화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결과물은 애프터 이펙트로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겠죠. 상상을 해보면 간단한 2D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애니메이트 CC로 애프터 이펙트로 그것이 보여지는 텔레비전 이미지 만들고 그 주변에 전구도 보여주고 이렇게 달고 해서 그것을 컴포지션 하는 경우에 여러가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뭐 컴포지션을 애니메이트에서는 무비 클립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애니메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애니메이트와 애프터 이펙트의 협업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애니메이트, 플래시 역시 포스트스크립트 베이스의 텍스트를 이용한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거냐면 일러스트레이터의 스틸 이미지를 애프터 이펙트로 불러와서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데 그것을 연속적인 프레임의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애니메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Working with Adobe Premiere Pro and After Effects. Adobe Premiere Pro와 애프터 이펙트가 어떻게 협업 작업을 할 것이냐.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프리미어 프로는 편집기죠. 애프터 이펙트는 모션 그래픽 만들고 비주얼 이펙트 적용하고 여러가지 요소들을 결합하고 색상 보정하고 하는 컴포지션 내지는 포스트 프로덕션 툴이죠. 그러나 작업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프리미어 프로가 주가 될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애프터 이펙트가 주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시간짜리 영화를 찍는데 인트로, 아우트로, 중간에 효과 이렇게 할 때는 프리미어 프로가 주가 되고 그 중간중간에 짧은 것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어서 보내면 되겠죠. 반대로 1분짜리 광고를 만들 때 막 현란한 자막과 효과가 있는데 그 중간에 또 실제 촬영한 프로덕션 영상도 써야 된다. 그럴 경우는 애프터 이펙트로 영상을 불러다가 그 위에 효과를 얻는 그런 형태로 되겠죠.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의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나믹 링크의 사용입니다. 다이나믹 링크를 사용하면 컴포지션을 자유롭게 양쪽 프로그램에서 열 수 있어요.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편리한 기능이죠.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클립으로 보인다. 반대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프리미어 시퀀스를 불러와서 쓸 수 있다. 시퀀스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나의 푸티지로 보인다. 애프터 이펙트를 프리미어 프로에서 열어가지고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리미어 프로의 세팅이 그대로 적용된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겠죠. 또 애프터 이펙트에서 클립들 몇 개를 조합해서 그것을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협업 방법이 있습니다. Working with Adobe Media Encoder and After Effects. Adobe Media Encoder는 말 그대로 인코더죠. 즉 애프터 이펙트로 만든 프로젝트 또는 특정 컴포지션을 어떤 형태로 인코딩할 것이냐.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렌더 큐에 있는 프리셋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숫자가. 일부러 그 세팅들을 다 바꿔가면서 새로운 세팅을 만들어서 작업할 수도 있지만 번거롭죠. 그런데 어도비 미디어 엔코더에는 애프터 이펙트 렌더 큐보다 훨씬 많은 프리셋이 있습니다. 그 프리셋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새로운 포맷 이런 것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 또는 컴포지션을 다양한 형태로 렌더링해서 산출물을 만들 때는 미디어 엔코더를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에디트 인 어도비 오디션. 오디션은 프리미어가 영상 편집기라면 오디션은 음향 편집기죠. 편집뿐 아니라 다양한 필터를 적용해서 뭐 EQ도 적용할 수 있고 볼륨도 높일 수 있고 노이즈도 제거할 수 있고 길이를 짧게 할 수도 있고 피치를 높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멋진 프로그램이죠. 애프터 이펙트의 타임라인에 있는 오디오를 오디션에서 편집하기 위해서 에딧 메뉴에 에딧 인 어도비 오디션을 누르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렇게 열리죠. 그래서 그 파일이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앰플리튜드를 낮춰볼게요. 마이너스 10dB 감소 가면 이렇게 작아졌죠. 그리고 이 파일을 save as 하는 거죠. save as 02 이렇게 해서 애프터 이펙트가 있는 파일에다 저장을 해보죠.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오케이 하면은 저장이 됐고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replace footage 어떤 거랑 바꾸느냐. footage를
애프터 이펙트가 있는 폴더에 가서 이렇게 다시 임포트 합니다. 그러면 바뀌었죠? 예, 02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프리뷰 상태와 달리 소리가 줄어들었네요. 자,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와 오디션이 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프터 이펙트와 다른 프로그램의 협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중요한 것은 프리미어 프로와의 협업, 지금 보신 오디션과의 협업, 그리고 출력물의 프리셋을 다양하게 변동할 수 있는 미디어 인코더와의 협업이 중요할 겁니다. 물론 작업하는 형태에 따라 포토샵과의 협업, 그리고 여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와의 협업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러한 협업 도구, 특히 어도비 CC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협업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애프터 이펙트를 보다 더 프로페셔널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워크스페이스 패널 앤 뷰어스 전까지 오늘 녹화 마칩니다. 감사합니다.